쫑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줬죠. 결석 한 번만 더 해도 된다. 또 엄마 몰래 한 번 더 나가주고 빵꾸들도 이틀까지 괜찮아요. 무단결석 3일이면 끝장납니다. 그거 다 기록으로 갖고 수시에 어떤 학교를 써도 바꿔됩니다. 자, 사유가 있는 거는 괜찮다. 사유가 있는 거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뭐를 유념해서 관리를 해야 되나? 세특을 관리해라.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출결입니다. 출결은 인성과 성실성을 나타낸다. 자, 한양대가 유일하게 대학 중에서 생기부만 제출해서 뽑는데 그 학교의 평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인성하고 그 다음은 인성 다음에 적성, 그 다음은 잠재력. 인성이 50%예요. 적성과 잠재력이 50%예요. 작년까지는 30, 40, 30인가 이렇게 갔는데 올해 바뀌어서 5대5로 바뀌었더라고요. 인성과 적성과 잠재력, 적성과 잠재력 그리고 인성, 이게 5대5예요. 자, 인성하면 우리는 이런 출결사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통과 커뮤니케이션도 인성에 들어간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성 지능법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사실 이거 무의미하지 않아요? 인사만 잘하면 얘는 인성 다 갖춘 거예요. 인사도 안 해요. 서로 봐도. 진짜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인사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 잘하면 인성 갖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는 전 100점 줄게요. 자, 출결사항 중요하다. 성실성과 인성의 반영 요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교과학습 발달은 뭐하고 관계되겠어요? 전공 적합성과 이 아이의 전공 적합성과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실성과 인성을 볼 수 있는 요소예요.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은 뭐냐? 독서. 자, 독서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올해 바뀐 2015년 생기부 작성 지침에 보면 독서는 공통, 그러니까 교과 과목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 쓸 수 있는데 보통 교과 과목 선생님은 500자로 돼야 됩니다. 담임은 1000자. 그러면 교과 주요 과목 선생님들이 5명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500자 곱하기 5명 하면 뭐 500자 곱하기 5명 하니까 대략 한 3000자 정도면 모두게 끝나고요. 그리고 글은 보통 이제 교과 과목 선생님들이 500자면 한 기록당 150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과 담임이. 그러면 독서 목록을 교과 담임 하나당 3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과가 5과목이면 15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은 1000자면 100자씩 써서 10개 하면 10개씩 쓸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에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독서 목록이 25개가 됩니다. 자, 독서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독서 목록 간단하게 적어놓고 뭐하고 확인해 본다? 중요한 건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시죠? 그 서평 나온 거 비교해 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개 중에는 많이 쓰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쓰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적을 수 있는 양이 많으면 독서활동은 자신의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 이 수상경력 물어본 사람 있어요. 중학교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학교는 반영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수상경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방면에 전교 1등 아이들, 엄친 아이들은 상이 무수히 많아요. 막 1년에 보면 학교 상은 다 쓸었어요. 막 20개, 30개씩. 그리고 한 2년치, 3년치 되니까 막 정말 많은 애들은 한 20건만 돼도 많다고 그러는데 3, 40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상은 독식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상이 많지 않아요. 근데 보면 자기 진로에 맞는 상들만 딱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이런 거예요.
수학 성적이 2등급, 뭐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상도 상 나름이다. 대부분은 1등을 병행하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대부분 뭐 경영이나 일반적인 학과들은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특이과들 있죠. 특이과들. 그럴 때는 상이 많지 않아도 자기 진로에 적합하면 충분히 상이 없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도 된다. 막 17.4건 이렇게 숫자 세가지고 나는 미달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 4개, 5개 있어도 자기 진로에 맞는 것만 딱 있으면 상관이 없다. 각색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거에 목숨 걸 필요 없다. 또 교과학습 발표상에 난 똑같이 2등급이에요. 수학이. 그 2등급도 중요한 겁니다. 그 2등급도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성적이 2등급인 아이가 있고 유일하게 수학만 2등급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걔는 수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누굴 뽑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알 길이 없죠.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잘하는지 뭘 잘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밑에 세특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특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특상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과목이 우수한 수학 2등급짜리도 있지만 유일하게 수학만 잘하는 2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세특상이. 그 선생님이 세특상을 잘 적어줘야 돼요. 그거 한번 잘못 적으면 큰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자, 그 다음은 독서활동 다음에 뭘까요? 창체활동입니다. 창체활동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동, 공, 진. 4가지 활동이 있어요. 자, 동, 공, 진. 약자로 외우면 돼요. 이것도 약자로 외우면 됩니다. 자, 동, 공, 진.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자동, 공진, 진로활동. 자,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는 1000자. 그리고 동아리하고 봉사는 500, 500. 그 다음 마지막 진로는 1000자. 1000, 500, 500, 1000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자, 동아리에 500자를 할당을 했어요. 근데 대입에서는 자소서에 2번 항목에 고등학교 때 가장 인상적인 3가지 활동을 쓰라는데 거기에 대부분 봉사가 쓰는 게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써요. 그럼 동아리 활동이 어떤 활동을 쓰냐? 대부분이 상설 동아리 하나에 뭐 자율 동아리 2개 정도를 선택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글자 수를 줄였어요. 답답하죠. 이걸 잘 써야 된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의 글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뭘 표시를 해야 되냐? 대부분 아이들이 이래요. 동기도 마련했어. 계기도 마련했어. 가정까지도 나왔어. 결과까지도 나왔어. 정말 다 동기도 있어요. 과정도 있어요. 결과도 나왔어요. 뭘 했으냐? 변화되는 걸 했어요. 중요한 거는 변화되는 과정까지를 작성할 때 보여줘야 된다. 변화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독서에서도 책을 배우고 읽고 깨달았다가 아니고 그 깨달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하였다가 중요한 겁니다. 독서 활동에서도 걸리죠. 그 다음은 창체 활동에서도 모든 활동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2발식으로 작성해야 되는데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뭐뭐뭐 책을 읽고 뭐뭐뭐 했다. 나는 1인칭은 안 됩니다. 1인칭은 안 됩니다. 제3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창체 활동이 자소서와 연관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자, 바꿔 얘기하면 동아리나 봉사활동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이 글자 수를 더 많이 줬어요. 앞으로는 자기의 진로 설정과 핵심 역량 파악하는 것이 생기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생기부의 동아리나 봉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평가와 그 이후에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쉬운 듯 어려운 장소가 6번의 상체활동입니다. 그래서 자동 봉진에 대한 이야기는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자, 자동 봉진. 이해되세요, 언니? 왜냐면 쓰잘데기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죠. 우선순위를 따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방대하게 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 제일 챙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출결, 그 다음 독서 다음에 창치활동. 잘못하는 사람들은 창치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치활동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이트에 제가 준 자료에 보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번역만 해도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죠. 몸 때우지 않고 번역활동이나 방학활동에 댓글 하나만 적어도 봉사활동 인정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몸으로 나가서 뛰어야만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봉사 시간에 연연하지 말아라. 중학생은 그냥 나와 진로와 관계되는 활동만 하면 문제가 없다. 자, 외고나 국제고를 혹시나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영어 내신 관리 잘 하고요. 7번에 책 특상 잘 관리하고,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뒤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여주기 싫어하는 데가 행종입니다. 9번.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이걸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대요. 엄마들이 맨날 나이스 보고 와가지고 이따구로 썼냐고. 우리 생활기록부 학기별로 예를 들어서 교과 과목이 끝나면 1학기 기말 시점으로 해서 작성이 끝납니다. 근데 2학기까지 펼쳐져 있는 거는 언제까지 수정이 가능하냐?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 수정을 할 수 있다. 그 대신 공방학 전에 수정하시라는 거죠. 2월까지라고 해도 학교 안 나오는데 규정이 2월 말까지 돼 있는데 바꿔주세요. 말 안 된다고요. 왜? 선생님 공방학 하면 사실 보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재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자, 생활기록부 1과 2의 차이점은 생활기록부 2는 모든 것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입시시험을 볼 때는 1번부터 9번 항목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인드만 처리된 거지. 그리고 생활기록부 1은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요구하면 뗄 수는 있다. 예전에는 시각장애인용으로 출력을 하면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출력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출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스에 들어가서 공인인증까지 해야죠. 나이스에 들어가면 생활기록부 관련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직도 생활기록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졸업하고도 여기서 생활기록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32살까지 볼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2003년 졸업생까지는 이 나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졸업생은 어디 가야 되냐? 가까운 중고등학교에 가서 의뢰를 하시면 어머님들 생활기록부 볼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저기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어머님들은 해당사항 없을 겁니다. 그거는 가까운 인근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사무실 가서 해달라고 하면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가입하시고 수시로 우리 아이들의 기록사항들을 체크해달라. 거기 보면 진로 희망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제출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막판에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독서 기록들을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바쁘다고 까먹고 2월달 그 다음 해 넘어서 2월달 끝나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정말 불이익이죠. 그리고 종합의견란은 다 적혀있는데 선생님이 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저 세특하고 행정만 비공개로 좀 해달라. 최근에 한 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이스 꼭 가입하십시오. 대국민 서비스 나이스죠. 자, 수상경 넘어가고요. 진로 희망사항. 자, 진로 희망사항은 학생,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특기와 흥미의 단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특기는
잘하는 거예요. 흥미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일치되면 좋겠죠. 네, 일치되면 좋겠죠. 그리고 진로 설정을 할 때는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택해라. 그 특기는 핵심 역량을 뜻한다. 핵심 역량. 자, 진로 희망상은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는 단순히 의사예요. 그러면 2학년 때 갈 때는 뭐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아니면 또 3학년 때는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심화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1학년 때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적어두시면 좋고요. 1학년 때는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해라. 자, 2학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진로와 관계돼서 심화시켜라. 자, 3학년 때는 입시에 다가오니까 뭘 해야 되냐? 정리해라. 이건 중학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1학년 때는 다양, 2학년 때는 심화, 3학년 때는 정리를 해라. 이게 기본입니다. 자, 진로 희망을 정하지 못한 멘붕의 아이들 뭐라고 써있을까? 현재 진로 희망 없음. 깝깝하죠? 뇌를 열어줘야 돼요. 자, 미정이 아닙니다. 현재 진로 희망이 없대요. 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의 대입의 성공 열쇠는 진로 설정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진로 설정과 핵심 역량을 빨리 파악하는 게 생기 후의 필수 요소이다. 진로 희망이 없어도 기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직업도 점점점 세부적으로 가는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 창시활동에 봉사 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공백으로 있습니다. 요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대입의 요소에 보면 생활기록부에는 적지는 못하지만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나요? 대학에서. 없죠. 확인할 방법 없어요. 내가 가라로 써서 있는 듯 하겠으면 학교장이 허락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입학사정관이 성김 성의껏 다 해서 학교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안 해봐요. 이게 틈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수상실적에 수상기록에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외부 수상 기록들을 기록하거나 이러면 떨어지거나 반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과연 진짜 그럴까요? 아니 진짜요. 자, 대입으로 기준을 할게요. 중학교는 해당이 없으니까. 대입에서는 6장의 수시카드가 있다 이러면 6장의 수시카드 중에서 그것 때문에 다음 내년에 시험보다 걸리면 다음에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수능보다 걸리면. 근데 그거로 수학 실적을 적었다고 내년에 응시를 못할까요? 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카드 중에 하나를 수상 기록이 참 좋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광운대 로봇대회 상을 받았어요. 쓰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성대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0점 처리된다고 했고 미반영 된다고 돼 있어요. 붙었어요. 난성. 이게 꼼수라는 거예요. 교육의 꼼수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대로 다 쓰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 대학이 착한 대학인지 나쁜 대학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입시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시는 평가하는 자와 평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하는 자의 속성을 다 꿰뚫으면 대학은 다 가겠죠. 똑같아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입시 요강을 보면서 분석돼야 되고 학교 입학 관계자도 찾아보고 이런 입시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어머님들은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교들만 조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국의 학교 198개 대학, 주요 대학 15개 대학 다 보려면 눈 빠지겠어요. 자,
상체 활동. 모든 학생은 자, 공란으로 없애야 된다. 요거는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자율활동은 뭐예요? 임원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원활동. 자, 임원했다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임원 선거에 나갔지만 거기를 통해서 리더십도 배우고 어떤 변화가 생겼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오히려 저런 임원이나 뭐 경력들이 많아서 나열하듯이 쓰는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경험을 어떻게 했고 뭐가 변했다는 걸 쓰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결론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자소서 오면 디버깅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심을 조금만 더 두면 나중에는 완벽하게 디버깅에서 바꿀 수가 있다. 실제 저 올해 5.2등급 받고 가천대 학석사 통합과정이 2점 중반대 정도 성적이 대학 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 5.2 수능 성적이 뭐 의미가 없었으니까 수능도 한 6등급 나오는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과기대는 예비번호 받다가 떨어졌지만 과천대는 합격했어요. 자, 생기부에 대한 디버깅을 얼마나 잘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갖고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어머님들은 엎질러지기 전에 재해석을 하기도 전에 갖춰놓으니까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한양대까지 갈 수 있다. 자, 최저 과목 2개만 더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연고대까지 갈 수 있다. 학교 1등하면 서울대 갑니다. 거기다 집안에 좀 아프신 분이 한 분 계시면 가볍게 가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 계시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이마에 써놓지 않잖아요. 기회금전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시는 수능 성적이 좋고 내신 성적이 좋고 한다고 좋은 학교를 가냐? 아니다. 입시는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를 찾는 거예요. 자, 봉사활동 실적에다가 학교에다 기부하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가끔씩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 앞에 보면 몇 년도 누구 어머님이 앞에 보면 현판을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일동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죠. 학교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알죠. 자, 여기 사이트는 여기. 자, 언제나 365일, 365일.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대입도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냐 안 하냐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성취도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기부 바뀌는 거의 적용은 누구한테 해당되냐? 현재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애들. 이제 고3은 해당이 없어요. 올해 있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부터 글자 수도 제한되고 예전에 보면 막 생기부가 30장씩 막 붙는데 이제는 아무리 많이 써도 글자 수 제한 때문에 11장 조금 넘으면 끝일 겁니다. 모든 글자 수를 빽빽하게 다 조건을 만족해서 써도 대입 기준으로 하면 11장 되면 끝일 거라고. 자, 여기 됐고요. 자, 자유학기 이거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2월 16일 날 새로 바뀐 2015년 생기부 작성 지침 플러스에 뭐가 나오냐? 올해 1학년 아이들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학교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 지역은 2학기 때 할 겁니다. 뭐 1학기 때 할 수도 있고 2학기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양식이 추가됩니다. 그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시간하고 추가 시간들이 들어가겠죠. 아마 특목고 가는 아이들 유심히 이런 것들 볼련지도 모르겠죠. 아직 시행 당국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양식 하나가 더 추가된다. 자유학기 활동 양식에 추가된다. 이거 언제 나왔냐면 2월 16일에 발표된다는 거예요. 최근 됐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목의 이수 시간은
실제 시간이 아니고 계획된 시간을 입력시킨다. 이거도 넘어갔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 아이는 한국사 심화 공부를 위해서 결과물을 찾기 위해서 탐정이 마지막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듯이 정말 세부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였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딱딱하게 쓰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 하듯이 풀어서 써주는 게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글에 그치는데 성적이 낮은데 중학교 붙었던 아이 중에 하나의 그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국어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더라고요. 어떤 국어 시간에 그 말하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활기록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힌트를 주셨죠. 엄마가 스승이죠. 선생님한테 힌트를 주셨다. 엄마가 아신 거예요. 네. 선생님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은 잘 써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이스도 그냥 어머님들이 요리 정도나 뭐 이런 패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보되 아이들 나이스도 즐겨찾게 좀 추가해놓고 보시라는 얘기죠. 자, 9번까지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잘하면 뭐가 보이냐? 일반적인 보통 아이들은 그게 보입니다. 그냥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하고 했던 아이들은 그 아이의 어떤 학업 역량이나 개인적인 특성이 보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아이들은 개인의 사건이 하나도 안 늘어나요. 뭐가 보여요? 그 학교 활동만 보여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생기부는 뭐와 연결이 되냐? 자소서에 연결이 돼요. 자, 교사 추천서도 연결이 돼요. 특목에서는 외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사 추천서를 없애고 있다. 그러면 자소서하고 연결되죠. 그러면 그 자소서에는 뭘 나타내야 되냐? 학업의 역량을 나타내야 되죠. 그 학업의 역량 몇 번에 나왔죠? 아까 고독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근한하고 결부된다는 얘기예요. 학업의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드러내는 게 입시의 가장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합니다. 자, 이 아이를 뽑을 때 맨날 교과만 갖고 뽑을 수 없죠. 그러면 아까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은 교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건 뭐예요? 비교과인 거죠. 자, 대학에서는 생기부를 평가하는데 교과는 단순한 성적으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그냥 평균으로 참고할 뿐이지 이 아이가 성적이 높고 낮음에 대한 거는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수학과를 가는데 수학 성적이 계속 올라가요. 1학년 때 7등급 맞고 2학년 때 4등급 맞고 1등급 맞죠. 나머지가 뭐 평평 없어요. 근데 이 학생은 합격해요. 그리고 내가 맞는 진로가 이과 쪽인데 수학과를 잘해요. 다른 건 못해도. 그러면 이 학생이 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741의 전설을 아마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1학년 때 정교과가 7등급, 2학년 때 정교과가 4등급, 3학년 때 정교과가 1등이면서 학교 전체 1등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정교과는 3년 합산하니까 3.5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포항공대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거기에 합격하는 최 점수가 1.4%라고요. 근데 3.5도 합격시켰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 적성, 잠재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생기부는 교과와 비교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기부는 학업 역량은 교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과는 뭐와 해당이 돼요? 전공 적합성하고 해당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유심히 관리하는데 자, 7번 사항은 세특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확인해라. 중학교는 수상 경력에 대해서 목매지 말아라. 그리고 몸이 아파도 학교 가서 발도장 찍고 오시라는 거예요. 힘들어. 찍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오시라는 거예요.
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기재하고 빠지면 되고, 그 다음은 독서활동 내용의 질을 보지 마십시오. 글 내용에 뭐 특별한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해진 양을 많이 채우십시오. 됐죠? 그 다음은 창시활동, 동아리와 봉사가 예전의 핵심이었으면 이제는 자율과 진로가 핵심이다.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결론은 성적만 나열하는 진학보다는 진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아이들이 앞으로 유리해진다. 자, 성적을 서울대조차도 4점 중반대 학생이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가고 있잖아요. 포항공대도 7, 4, 1이 가고 있잖아요. 그 대신 과목에 6등급 정도 성적 나오면 안 됩니다. 뭐 정량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성평가예요. 이게 다 정성평가예요. 이 아이의 인성과 적성과 잠재력은 어떤 수치화된 정량평가는 아니지만 정성평가지만 그래도 내신은 6등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6등급이면 끝입니다. 어머니. 그냥 눈 감고 눈 한쪽 눈 딱 감고요. 이렇게 쫙 그면 5등급 나와요. 정말 아니 해보세요. 어머니. 애보다 더 잘 눈 딱 한쪽 눈 감고 OMR 카드 갖다 놓고요. 옆으로 똑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5등급 나와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이제 생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 아이와 상관이 없고 전혀 상관이 없고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입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고3을 해보니까 느낀 거예요. 고3 되면 자소서 하나 써달라고 해도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단이 넘어갑니다. 학교 하나 다 디버깅해서 싹 바꾸려면 죽어납니다. 3천만 원 재수 비용 드리는 것보다 한 번에 100몇만 들여서 바꾸는 게 낫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 너무 많이 하니까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그만큼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의 색깔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정말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늘고나 뭐 하나고나 그 다음 용인외대 상상고 정도의 학교에 갈 거 아니면 그냥 일반고 가세요. 국제고 외고 별 메리트 없습니다. 자, 문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는 통합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내년에 교과 과정이 초등학교 1, 2학년이 바뀌고 내후년에 3, 4학년이 바뀌고 그 다음 5, 6학년이 바뀌니까 현재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고1부터 책이 바뀝니다. 그 아이들이 2021학년도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생기부 외에 중요한 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재 중3을 올라가는 아이들은 골치 아파요. 현재 중3 올라가는 엄마들은 떨어지면 재수하기 참 힘들어요. 부단한 노력을 들이면 되겠죠. 교과서를 갖고 뭐 계속 교과서 보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중3 올라가는 아이들은 중2 올라가는 아이들과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차선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 못하면 예전에는 문과 따로 뽑았죠. 이과 따로 뽑았죠. 근데 이제 통합을 하니까 수학 못하는 애들은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럼 갈 방법이 없죠. 뭘로 가요? 이렇게 오시고요. 그러면 한양대는 가잖아요. 왕십리는 가잖아요. 한양대는 가잖아요가 아닙니다. 진짜 한양대 가려면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도 갈까 말까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기부의 틈새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러면 아이는 좀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 정말 최고라고 얘기해요. 왜? 엄마가 특별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이런 생활기록부 이 자료가 이런 거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저 44인 진로 진학 상담 노트에 이만기 씨, 임성호 씨, 그 다음은 뭐 그 다음 여러 사람들인데 44명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공개도 안 된 자료예요.
일산에서 이거 생기부 자료 설명해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데 있으면 찾아보세요. 없어요. 인터넷 뒤져도 없어요. 이거 만드느라 생고생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오면 뭐 특목 점수 몇 점이니 우리 학원 어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생활기록부는 줄여서 얘기할게요. 생기부는 아이들한테 총과 같다. 군인의 총과 같다. 그래서 엄마들도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인학추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고독해 이렇게 외우시면 9번 항목까지는 자동으로 외워지죠. 그리고 창체활동의 자동공진 이것만 외우면 오늘 공부했던 거 다 끝납니다. 학추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고독해 이거 하면 9개가 다 외워지니까 이것만 외우세요. 그리고 자식 하나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10번 항목 되면 그게 대입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다음에는 자소서나 이런 관련 서적들을 생기부와 어떻게 연관시킬까 이걸 한번 또 설명회를 한번 가질게요. 네. 생기부는 교사가 적는 건데 만약에 요즘은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교사가 적는데 학교에서는 조사서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줍니다. 거기다가 적어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적어와서 그걸 갖고 선생님이 참고로 하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아이들을 내가 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 써놓고 엄마가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 되면 최종 수정이 들어가기 전에 그 기말고사죠.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볼 때 대입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1번부터 10번 항목에 1번부터 인적사 빼고요. 뒤에 자소서와 관련되는 항목들 있죠. 수학 영역부터 뒤에 10번 항목까지를 조사서를 줘요. 네, 네, 줘요. 그럼 거기에 학생들이 적어서 가는데 관심 없는 친구는 인터넷에 막 뺏겨가지고 제출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가면 골치 아파요. 근데 미리 준비한 아이들은 정성껏 작성하죠. 네. 네. 생기부 관리하는 엄마도 교육을 하는 아이들하고 네. 아이들도 중요하잖아요. 아이들도 중요하죠. 학원에 다니는 네, 아이들 네, 네. 설명을 듣고 자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기부는 입시가 바뀐 게 뭐냐면 전에는 입시 컨설팅이었지만 이제는 학습에 대한 컨설팅이 뭐냐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생활 기록부를 교과와 비교과를 관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게 앞으로 좋은 대학 가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진로 설정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생화과 시립대 생화과를 갔어요. 서울대 연구대 없잖아요. 거기 제일 높은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전처럼 무식하게 뭐 서영구 가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과를 잘 찾고 선택을 잘하면 무조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에 맞는 진로 설정과 핵심 역량을 빨리 파악하는 게 생기부의 핵심 요소이고 앞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은 전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으로 보낼 계획이면 학생부도 다 던지고요. 그냥 공부하고 뭘 해야 되냐. 교과 내신 성적에 전공적 합성 면접을 대비하면 3등급, 5등급도 경기권 소재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애들이 너 무슨 학교 붙어서 다 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끝에 얘기해요. 저 홍익대 붙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뒤에 얘기해요. 야 뒤에 조치원이라고 얘기해야지. 아 그래 홍익대 조치원이나 홍익대나 뭐 줄 서 있는 건 없지. 과를 보면 학교 졸업장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냥 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5등급이 최대한 갈 수 있는 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익대 조치원이나 그 다음은 상명대 천안이나 요 정도 가면 최상입니다. 진짜 최상입니다. 근데 생기부 관리를 잘하면 의외로 2등급, 3등급 때는 인서울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도 생기부가 반영이 되고 논술 전형에도 생기부가 반영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준비된 거는 저는 하나만 좀 네. 지금 예체능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제가 2학번인데 이과 문과 나눠서 예체능을 들어갔을 때 보통 문과에
문과에 지원한 친구들이 예체능을 많이 듣잖아요. 예. 지금도 지금 그 스템으로 가는지 지금 예체능을 가기 위해서도 이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요 입시 요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문이과 교차 지원이 다 가능해요. 문과에서 이과 가는 건 좀 제한이 있어요. 이과에서 예체능 가는 것도 제한이 좀 있어요. 네, 그거 제외하고는 문이과 교차 지원을 보면 다 가능하고 요즘에는 중요한 게 실기 전형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홍익대 미대 간다는데 그림 준비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애들은 떨어져요. 뭐 해야 되냐? 저기 미술전 같은 데 가서 큐레이터 같은 그런 감상문 활동 증빙 자료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신 1점 초반대 찍어야 돼요. 국민대 빼고 거의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다 뭘로 가냐? 내신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고 있어요. 미대 입시 미술을 해서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얘기해요. 입시 미술을 해서 똑같은 그림 형태로 들어오는 건 필요 없고 대학에 와서 입시 공부, 미술 같은 거 가르치면 된다. 일단 머리 좋은 애부터 뽑자. 이게 방침입니다. 자, 올해 서울대 성악도 이런 실용음악과 이쪽도 성악 쪽도 실기 100%였거든요. 서울대 가면 공부 잘하는 줄 알죠? 군대 가는 친구들 실기 100%예요. 올해부터 뭐가 들어간댔어요? 예체능 다 포함해서 수능체도 들어가요. 그리고 서울대 뭐가 생겼냐? 지역 균형 선발이 생겼습니다. 서울대 가는 예체능 아이들만 지역 균형 선발이 생겼으니까 지역 균형 선발에서 2명 외에 더 넣은 거죠. 지역 균형 선발 인원이 더 넣은 거죠. 혹시나 1, 2등을 하고도 나는 운동이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지역 균형 예체능 선발에 갈 수 있는 거죠. 폭이 더 넓으니까. 그리고 예체능 관계는 사실은 입시 요강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 현재 흐름은 실기 100%인 전형보다는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근데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미술 같은 경우는 꼭 활동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공부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교에서 주어지는 생기부 들어갈 때 놓치지 않고 기재하는 게 그게 답이지 따로 밖에 시간 내가지고 가고 하는 거는 아니다. 제가 고3 아이들이 그래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게 없는데 선생님 인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물어봐요. 학교 때려치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검정고시 보거나 그리고 재수할 때 뭐 해야 되냐? 특기자 전형 자료만 만들어주는 또 학원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인솔로 5등급 넘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사전에 준비해요. 안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수능 시험 봐요. 깨끗하게 뭐 옆에 조건상 아무 상관없는 건 뭐냐? 수능밖에 없다. 근데 의대를 생각하는 친구는 만점을 맞고도 원하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겨서 의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바탕의 유불리 선택만 잘하면 수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 조건은 수능이죠. 난 수능이 안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폭을 넓혀서 생기부를 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